농촌 체류형 쉼터, 사도 삼촌의 꿈. 혹시 사도 삼촌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4일은 도시에서, 3일은 농촌에서 지내는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요. 정말 많은 도시인들이 꿈꾸는 삶일 텐데요. 이 꿈을 현실로 만들어줄 수도 있는 새로운 제도,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렇죠. 빽빽한 아파트 숲, 매일 똑같은 회색빛 도시에서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탁 트인 시골 가서 흙냄새 맡고 싶다 이런 생각 하잖아요. 아마 다들 그런 로망 마음속에 하나쯤은 품고 계실 겁니다. 자, 이 모든 이야기의 시작점으로 가려면요. 먼저 농막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주말에 작은 행복을 안겨주던 이 농막이 어떻게 갑자기 뜨거운 감자가 되어버렸을까요? 원래 농막은 주말 농장에서 잠깐 쉬거나 농기구를 두는 말 그대로 작은 창고 같은 거였죠. 근데 다들 이걸 작은 별장처럼 꾸며서 주말마다 쉬러 갔단 말이에요. 정말 평화로운 로망이었죠. 그런데 이 꿈이 한순간에 와장창 깨지는 일이 벌어집니다. 2023년 정부가 갑자기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선 거죠. 근데 진짜 황당한 건 말이죠. 이 모든 단속의 근거가 법조항 딱 한 줄, 주거 목적이 아닐 것이라는 아주 오래된 해석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시대가 어느 때인데 이걸로 단속을 하냐, 이건 너무 현실과 동떨어진 규제다. 이런 엄청난 반발이 터져나왔고 결국 정부도 새로운 방법을 고민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이렇게 여론이 들끓고 또 갈수록 심각해지는 농촌 소멸 문제까지 맞물리면서 정부가 드디어 새로운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그 이름은 바로 농촌 체류형 쉼터입니다. 기존 농막의 애매한 부분을 싹 뜯어고치고 도시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마음 편히 농촌에 머물 수 있도록 만든 완전히 새로운 개념의 시설인 거죠. 근데 이게 그냥 주말에 놀러 가세요 하는 차원의 얘기가 아니라는 걸 이 숫자가 보여줍니다. 보세요. 전국 시군구 228곳 중에 절반이 넘는 121곳이 소멸 위험 지역이래요. 그러니까 이건 농촌을 살리기 위한 아주 절박한 국가적 전략의 하나라고 봐야 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가 진짜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쉼터라는 게 도대체 기존의 농막이랑 뭐가 다르고 아예 집을 짓는 전원주택과는 또 어떻게 다른 걸까요? 하나하나 뜯어보죠. 가장 큰 차이점, 핵심 중의 핵심이죠. 바로 야간 숙박. 농막에서는 불법이었잖아요. 근데 농촌 체류형 쉼터에서는 완벽하게 합법입니다. 끝났어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가 없어진 겁니다. 공간도 훨씬 넉넉해졌어요. 기존 농막이 6평 남짓이라 사실 좀 좁았거든요. 근데 이젠 10평까지 가능해지니까 훨씬 더 쾌적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거죠. 자,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실 텐데요. 제가 중요한 것만 콕콕 찝어드릴게요. 일단 쉼터는 농막처럼 농지를 다른 용도로 바꿀 필요 없이 바로 지을 수 있고요. 또 주택수에 포함이 안 되니까 세금 걱정도 없어요. 그러면서 전원주택처럼 합법적으로 잠도 잘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하나 나옵니다. 바로 사용기간이에요. 농막은 사실상 무기한으로 연장할 수 있었는데 이 쉼터는 최대 12년이라는 아주 명확한 사용기한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우리 입장에서 정리해보면요. 이제는 합법적으로 더 넓은 공간에서 세금 걱정 없이 전원 생활을 맛볼 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특히 본격적으로 귀농, 귀촌을 생각하는 분들한테는 큰돈 들이기 전에 미리 한번 살아보는 아주 좋은 징검다리가 생긴 셈이죠.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건 없겠죠. 장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이 제도의 어쩌면 가장 치명적인 단점, 논란의 중심에 있는 부분을 짚어봐야 합니다. 바로 이 숫자, 12년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12년 꽉 채워서 사용하고 나면 내가 내 돈 수천만 원을 들여서 지은 이 쉼터를 반드시 철거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죠. 몇 천만 원을 투자했는데 12년 뒤엔 그냥 사라지는 거니까요. 과연 이게 합리적이냐는 거죠. 여기에다 허가를 받으려면 건축과 농직과 여러 부서를 직접 다 다녀야 하는 행정적인 번거로움도 아직 남아있는 과제고요. 하지만 정부의 생각은 여기서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개인 소유의 쉼터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간 아주 흥미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거든요. 바로 정책의 다음 단계죠. 그게 뭐냐면 아예 개인이 땅 사고 건물 짓고 하는 복잡한 과정 없이
나라에서 쉼터 마을을 통째로 만들어서 저렴하게 빌려주겠다는 겁니다. 일종의 농촌 스테이 임대 아파트 같은 개념이죠. 이게 그냥 막연한 계획이 아니고요. 아주 구체적인 3개년 시범 사업 계획까지 나와 있습니다. 1년 차에 땅 정하고 설계해서 2년 차에 길 닦고 수도 놓고 3년 차에 20채 정도의 쉼터랑 공동시설까지 짓는다. 아주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부의 최종 목표는 단순히 잠잘 곳을 늘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주거, 체험, 커뮤니티 이 모든 걸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진짜로 농촌에 와서 살아보는 생활 인구를 늘리고 농촌 전체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겠다는 큰 그림인 겁니다. 자, 농막 단속이라는 자간 논란에서 시작된 이 변화가 이제는 대한민국 농촌의 미래를 바꾸는 거대한 실험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과연 이 농촌 스테이 혁명이 우리 모두가 꿈꾸던 바로 그 4도 3촌 시대를 여는 진짜 열쇠가 될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결과가 정말 궁금해집니다.